예, 저는 건축사사무소 SF랩의 최무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건축사사무소 SF랩은 용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4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쭉 용등포구 물레동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공백 프로젝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도 동복리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인데요. 근데 그 해안가 마을은 관광지로서 그렇게 알려질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에 뭐 엄청나게 뭐 멋있는 해안이 있다던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한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인데 거기가 그 몇 가지로 유명한데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바람이 엄청 세고 그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한테 있어서는 그 동복리 그 사이트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격정적인 그런 사이트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제주도를 잘 몰랐어요. 그 프로젝트 전에는 제주도를 가본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트를 처음 그렇게 마주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이런 인상들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가 정말 아우성치는 고요함 같은 그 적막함, 아우성치는 적막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페어의 이미지하고 같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죠.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스터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현재 제주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요런 정도, 요 공백 프로젝트 같은 이런 시설들을 주로 찾는 그런 손님들은 어떤 존재이고, 이런 사람들은 과연 건축과 장소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SNS라던가 이런 매체들에서 유통되는 그 다양한 그런 이미지들을 무작위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고,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과연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며 그 또 어떤 장소를 어떻게 본인의 말하자면은 그 사진 안에서 담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장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해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에다 깔고 그 위에서 그 공간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공간들을 이제 상상을 해봤었던 거죠. 건축주의 요구 조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했었고, 굉장히 분명했었고, 그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요구 조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관되게 저한테 요청했었던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사이트를 정말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게 어쩌면 그게 다였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시설이고,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음료도 마시기도 하고 뭐도 사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진입하면서 만나는 그 진입 마당이 있습니다. 이 진입 마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그런 마당이거든요. 그 마당은 가로 세로 크기가 대략 한 35m에 35m 정도 되는 그 넓은 공간이고요. 그 넓은 공간은 단 하나의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현무암 쇠석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자갈 같은 거죠. 그 진입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의 이제 앞바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하늘이 이렇게 담기는 그런 정원을 이제 의도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그 설계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설계에서는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은 멋있게 보여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주하는 그 위에 있는 그 큰 정원, 진입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바다하고 하늘을 크게 보여주는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그 D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 D동은 다시 이제 C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D동, C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층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진입층은 지상 1층이고요. 지상 1층에서 이제 뭐 이제 살 거 사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층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시 거기에서 이제 그 좌석들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한 번 이제 그 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밑에 레벨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안반으로 이루어진 빌레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A동, 그 다음에 이제 B동까지 이게 쭉 연결되는 동선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 동선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게 밖에 보이는 풍경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제주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계속 답들을 내가면서 이제 그 동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활용했었던 그런 장치라고 한다면, 이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본다라고 하는 것하고,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통해서 다시 밝은 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높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높낮이에 대한 그런 변화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재생 건축의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냉동 창고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었던 설비라던가, 특히 이제 냉동고의 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오브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오브제들을 철거하냐 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의 그런 용도, 또 그게 이제 기억으로 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는 거가 과연 옳겠는가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부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전면 철거를 하고, 내부에 있는 칸막이 벽도 다 털어내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지금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원천은 냉동창고가 지어졌었던 30여 년 전 시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 그 사이트를 마주했을 때 느꼈었던 그 적막함, 또 그 뭔가 격정적인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축이 담아야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장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브제적인 측면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결정하고 나서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열었고, 그리고 그 건축이 그 자체로 이제 그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형을 유지하려고 했고, 뭔가 덧대어서 그 더 많은 그런 하중이라던가 아니면 그 새로운 기능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제 하중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구조적인 해결들이 필요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그 추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요 재생건축의 방법론을 저는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